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미스테리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 얘기를 합시다. 제목: 이사 온 지 이제 2달 됐는데 밤만 되면 계속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혹시 귀신은 아니겠죠? 원제: 이사 온 지 2달 됐는데 밤에 발생하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방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요. 최대한 간결하게 쓸 테니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참고로 쓴이는 20대 여성으로 보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상한 걸 봤어요. 한 2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최초 6개월 정도는 저도 그냥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떤 아저씨가 매번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잠을 자려고 누워 있을 때만 오는데 그렇게 찾아와서는 별다른 행동이 없다가 그냥 잘 있어 이런 인사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딱 봐도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처음엔 이게 이상하다는 걸 인지조차 못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 내가 지금 사람을 보는 게 아니구나 싶었고, 그렇죠. 방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제서야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엔 이런 제 말을 믿지 않다가 제가 계속 같은 소리를 하니까 신경이 좀 쓰이셨는지 이곳저곳 연락을 했고 하루는 어떤 무속인을 찾았는데요. 그분과 어찌어찌 해결을 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않고 잘 지냈거든요. 아니 사실 이때 일도 되게 이상한 게 많았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은 제가 혼자서 자취를 합니다. 원래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됐는지 현재의 집주인이 이 건물을 인수를 하면서 내부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원룸 형태로 바꾼 건데요. 그러니까 외관에는 호텔이라고 쓰여 있지만 내부엔 그냥 원룸 형태의 자취방입니다. 거기다 아직 2년도 안 된 신축 건물이라 되게 깔끔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산지 2달 그리고 딱 하루 됐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총 4번의 기괴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 먼저 아셔야 할게요. 제 자취방엔 약 8평 정도 되는 넓은 방이 하나 있고 또 베란다이긴 한데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부엌과 화장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 공간들마다 그 사이사이에 문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부엌이 있고 그 왼쪽에 화장실, 직진을 하면 바로 방문이 있죠.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큰 침대가 있고 또 그냥 직진을 하면 베란다가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저는 평소 잠을 잘 때 부엌이나 화장실 등등 집안의 모든 문을 열고 잡니다. 아무튼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잠을 자는데 부엌에서 자꾸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산한 소리와 느낌들 다 알잖아. 바로 잠에서 깼지만 너무 무서워서 감히 확인할 엄두도 못 내고 눈을 감고 그 소리만 듣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걸 치운다고 부엌과 방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순간 불이 꺼져 있던 화장실 샤워 부스 안쪽에 누군가가 딱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바로 불을 켰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없어진 겁니다. 이 말이 그거네요. 내가 착각을 했다가 아니라 불을 켜는 순간 뭔가가 사라졌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매번 주말이면 남친이 저희 집으로 와서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잠도 같이 자고요. 그런 만큼 그날도 둘이 같이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남친은 제 뒤통수를 보면서 잤고 저는 맞은편 벽을 보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남친이 저를 뒤에서 껴안은 자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새벽 시간 저는 또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바로 제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요. 물론 처음엔 남친이 잠꼬대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자꾸만 막 이러면서 엄청 서럽게 흐느끼는 거예요. 막 코도 훌쩍이고. 그래서 아, 오빠가 되게 슬픈 꿈을 꾸나 보다 싶어서 깨워주려고 바로 등을 딱 돌렸는데 소리가 사라졌어요. 거기다 남친도 마찬가지. 너무나 평온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일단 깨웠죠. 그리고 오빠 왜 울어? 라고 물었더니 뭐? 그게 뭔 소리야? 딱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자야겠다 싶어 다시 등을 돌려 눈을 감는데 이 순간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쳐오는 거예요. 뭐지? 오빠가 운 게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하나 드는 생각. 그 울음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이걸 느낀 거죠.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내가 잠결에 뭐 잘못 들었나, 뭐 착각을 했나 이러면서 진짜 억지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틀 전에 겪었던 일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뭔가가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이날도 남친이랑 같이 자는데 이땐 평소랑 달리 부엌과 방 사이에 문을 닫고, 그렇죠, 평소에 문을 다 열고 잔다고 했죠. 닫고 자는데 부엌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그것도 엄청 크게 그 스테인리스 싱크대 있죠. 그 부분을 엄청나게 막 신경질적으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난타를 하듯이 이런 소리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돌멩이처럼 싹 굳어버렸는데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뭐지? 혹시 옆방인가? 아니면 윗방인가?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희 집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바로 남친한테 딱 달라붙었고 그렇게 팔만 붙잡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깨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남친의 몸을 막 흔드니까 오빠가 갑자기 코를 골아요. 그것도 엄청 심하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코를 골지 않았던 사람인데 제가 몸을 막 흔들자마자 막 이러면서 고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시끄러웠는데 또 제가 흔들었는데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꿈쩍도 않고 잠을 잡니다. 진짜 아무리 흔들어도 깨질 않았어요. 마치 기절을 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나 해서 뭐 강도나 도둑일 수도 있으니까 엄청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방문을 살짝 잠궜는데요. 그 순간 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3시 42분.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친의 코골이도 사라지고 모르겠어요. 그 전과는 달리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어 깨우면 바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도 깨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외근이라 장거리 운전 피곤할까봐 운전 오래 해야 했었거든요. 그렇게 소리 없이 혼자 엉엉 울다가
그대로 밤을 샜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진짜.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저를 바라보게 될 남친의 시선입니다. 혹시나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진 않을까 해서요. 아까 짧게 쓴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당시 저희 부모님조차도 처음엔 저를 막 그렇게 보셨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전날 일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막 소름 끼치고 오늘도 그래요. 아씨,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만 하고 너무 무서워서 전신 거울은 뒤집어 놨고요. 온 집안 구석구석 불이란 불은 다 켜놨어요. TV도 문도 싹 잠그고 그래놓고 침대 제일 안쪽 쭈구리처럼 누워서 울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저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게 더 무서워요. 남친도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을 대충은 들어서 어느 정도 알긴 압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거 1년 계약이라 나올 방법도 답도 없는데 혹시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는 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있다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1번. 이거는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사를 나오세요. 그게 아니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든가 보니까 귀문이 열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부모님께 알리고 조치를 하세요. 대댓글. 귀문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어이가 없구만. 딱 봐도 환청 듣는 조현병 증세구만.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굿도 하자고 하겠네. 아이고. 2번. 혹시 이거 남친도 같이 들었던 거 아니야? 분명 들었는데 쓰니가 딱 붙어서 무서워하니까 일부러 코 고는 소리 내서 그거 안 들리게 안 들리게 해주려 했다든지 그게 아니면 자기도 무서워서 일부러 자는 척 하려고 그랬다거나 그런데 쓰니가 나중에도 별말을 안 하니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3번. 예전에 평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쓴이랑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같이 가서 자고 했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니도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하고 거기다 부적을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러다가 그 언니 지금은 조현병 진단받고 약 먹어요.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무속이든 병원이든 뭐가 됐든 빨리 가보세요. 이거요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4번.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면 이건 뭐 이사만 가도 되는데 정말 큰 문제는 귀신이 아니라 조현병입니다. 만약 이게 조현병이면 그게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얼른 병원에 꼭 한번 가보세요. 대댓글 쓰니 감사합니다. 조현병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번 기회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5번. 저는요 이 글을 읽고 온 집안 불을 다 켰어요. 혼자 사는 주제에 도대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이걸 다 읽었을까? 아 무서워. 6번. 종교는 겁나게 까대면서 또 귀신은 믿는 사람들을 아이고 일단 그 소리가 난다는 쪽에 녹음기 켜뒀다가 다음날 확인하고 또 방범도 똑바로 되어 있는 건지 체크하고 그런데도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아. 중학교 때부터 환각을 보는 애를 이렇게 방치하니까 병이 커지는 거요. 그래놓고 무당하고 아이고 치료는 하나도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환청 듣고 환각을 보고 결국 그래가지고 뭐 신내림을 받아야 하니 어쩌니 뭐 구술해야 하니 어쩌니 아이고 지랄들 그만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알려줍시다 이 사람들아. 이거 보니까 또 저도 또 옛날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법문과는 상관없어요. 저는 귀신이나 사후 세계를 안 믿는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조차도
아이씨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귀신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안 믿으면서 또 동시에 또 무서워는 했어.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무서우니까 부정을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믿으면서 무서워는 했어. 겁이 많았어. 그랬는데 그, 그 즈음부터 제가 가위를 정말 심하게 눌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뭐 하루 걸러 하루 한 번씩 눌리는 건 기본이고, 그 바닥에 그 이제 방바닥에 베개 기대 가지고 옆으로 기대 가지고 TV를 보고 있다가 눌려요.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을 만큼. 그때 가위라는 말도 처음 알았고, 이게 아무튼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까지 소리만 들렸지. 어떤 애기들이 막 웃는 소리, 까라라라라라 이렇게, 애기들 한 3살 되는 애기들. 아무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어디서 엄청 오래된 그 시카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진짜 한 50년 묵은 것 같아. 그걸 가져와가지고 제 베개 밑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눌린다고. 모르겠어. 그게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온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걸 깔고 자니까 안 눌리는 거예요. 안 눌리더라고. 이게 막 1주, 2주, 3주가 가도 안 눌려. 그러다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그 제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시고 뭐 할머니도 안 계시고 누나도 없고 저 혼자만 집에 남아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상황이 왔어. 이유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식칼로 그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어가지고 공포를 떨쳐내고 있던 중에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공포가 올라오는 거야. 공포가.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 방. 이게 집에 할머니가 계셔서 간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 방에 그때 그 신주 단지라고 조상님들 모셔놓는 조그만 단지가 있었거든. 그 위에 천장 위에. 어린 마음에 왠지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TV도 거기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잤어요. 불을 끄고 잤는데 오는 거야. 이게 팍 하고 오는 거야. 가위가. 눈을 떴죠. 아무것도 안 보였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불을 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부터 켜자 일단. 근데 그때는 불이 지금처럼 벽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왜 여러분 시골에 가면 형광등 위에 달려있으면 줄이 쭉 내려와가지고 똑딱이죠, 똑딱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누워서는 안 닿아. 반쯤 일어나야 닿는 높이였어요. 반쯤. 완전히는 아니라도 무릎 꿇은 자세는 되어야 잡을 수 있는 위치였어. 발부등을 쳤죠. 일어나려고. 그런데 가위가 쉽게 풀립니까 어디? 막 낑낑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불을 탁 켜니까 형광등이 지금처럼 촥 켜지는 게 아닙니다. 깜빡 하고 촥 켜지는데, 깜빡 촥 켜지는 순간 제가 누워 있는 겁니다. 불은 꺼져 있고. 그게 그러니까 제 착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또 가위 눌리고 있고, 일어나가지고 켜고, 근데 또 누워 있고, 일어났는데 불을 켜니까 또 누워 있고. 이거를 한 8번 정도 반복을 했을 겁니다. 아마 8번.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러다가 막 뭐 영혼이 갇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그 일어나야 되겠다, 이번에는 진짜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꾀를 쓴 게, 제가 오른쪽이었을 거야. 오른쪽 허벅지에 어떻게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가서 허벅지를 제가 꼬집었어요. 이게 찌릿하면서 몸이 움직이더라고. 이번엔 진짜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일어나는데 이야, 이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절반이죠, 절반.
몸 절반, 왼쪽 절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려오는 거야. 또 온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막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저려본 적이 없어요. 몸 절반이 정확히 이게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오른쪽은 감각이 오는데 이쪽은 안 돼. 억지로 한쪽 발 무릎 꿇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줄을 잡고 일어섰거든요. 일어서가지고 불을 탁 켜려고 하는데 이때는 키지도 못했어요. 키려고 딱 하는데 왼쪽 이게 저린 팔에서 뭔가 징 하더니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 그 찬 기운이.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8살, 뭐 7살 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가 야, 이 느낌은 진짜 걔가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제 팔을 딱 잡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입이 이까지 켜져 있는데 눈이 없어. 이게 입만 있는 거야. 입만. 바로 옆에서 팔을 잡고 이래가지고 그 순간 제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 이런 신발 이러면서 이게 저렸던 발 있죠. 그게 들려가지고 걔 배를 빵 하고 차버렸는데 얘가 배빵을 제대로 맞았어요. 뒤로 쑥 날아가는데 이러면서 벽으로 그 장롱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웃으면서 그와 동시에 불이 켜졌는데 온 몸이 다 젖어 있어. 온 몸이.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날 씻고 그 마루에 있는 큰 거울 앞에 섰는데 왼팔에 손자국이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전까지는 착각이구나, 내가 가위 눌려서 꿈을 꿨구나 하는데 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이상한 겁니다. 손자국이 멍 같은 손자국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게 오른손으로 잡아서는 생길 수 없는 반대쪽 방향이었어요. 이러니까 미친 거지. 팬티 갈아입고 자세요. 감사합니다.